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은 예상치 못한 반전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종종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 마치 바다 위를 떠도는 표류자처럼 느끼게 합니다. 어린 시절, 세상은 거대한 놀이공원 같았습니다. 매일이 모험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것을 탐험할 초대장이었죠. 모든 것이 손에 닿을 것처럼 보이고 우주 전체가 우리의 작고 호기심 많은 손 안에 담긴 것 같았습니다. 삶은 마치 빈 캔버스와도 같았고 생생한 색으로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캔버스는 경험, 책임, 도전이라는 층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하고 마법 같았던 삶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더 확장되어 광대하고 때로는 벅차게 느껴집니다. 그 광대함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작아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때 눈을 반짝이게 했던 순수함과 단순함은 책임, 실망, 그리고 삶이 주는 좌절감에 의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칼 융, 카얼 중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살지 못한 삶은 영혼의 병이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 우리 날들을 채웠던 생생한 색들은 바래고 회색빛으로 물들어 갑니다. 한때 손에 닿을 것 같았던 꿈은 이제 멀게만 느껴지고 일상의 어려움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터졌던 웃음도 이제 무거운 침묵으로 대체되고 때로는 삶이 끝없는 투쟁처럼 느껴집니다. 시인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모든 것이 이뤄져 보이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삶의 마법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빈 허전함, 뿌연 지평선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고정관념 아래 감춰져 있던 놀라움을 다시 발견하라는 부름인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더 마법 같고 단순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했듯이 진정한 자유는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어쩌면 혼란 속에서도 마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고 꿈을 되살리고 우리가 이 위대한 삶이라는 작품의 예술가임을 기억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빛을 다시 찾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삶의 영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위대한 사상가와 현자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길을 밝혀주는지 탐험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잃어버린 색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성취를 향한 갈망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행복, 성공, 인정, 성취 등등.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물질을 소유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만족감은? 그것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마치 손에 닿을 하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성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허전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관계는 끊어지며 갑자기 깊은 고통의 구덩이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청춘에 생기 넘치던 세상은 단조로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일상적인 투쟁은 끝이 없어 보이고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마음 주위에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선택이 아닌 본능적으로요. 많은 상처로 지친 영혼은 보호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타오르던 불꽃은 점점 커져갑니다. 니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그 왜가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삶이 끝없는 과업의 연속처럼 느껴질 때, 심지어 성공의 순간에도 빛이 사라졌을 때는요?
예전에는 웃음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기쁨조차 의무처럼 느껴질 때는요?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한때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대화는 이제 얕아지고 열정은 증발하며 손에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리움이 항상 곁에 머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느낌, 간단한 즐거움 속에서 느끼는 진정한 생동감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엘리너 루스벨트, 엘러노어 로저벨트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면 새로운 힘과 새로운 생각도 함께 온다. 이 지치고 힘든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감한 영혼이 깊은 내부의 폭풍을 경험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 갇혀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삶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손에 생긴 굳은 살처럼 감정적 거리두기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 도교, 불교와 같은 철학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세니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걱정을 쏟는 것은 시간 낭비다. 도교는 무의의 지혜를 통해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삶과 함께 흐르라고 제안합니다. 불교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길로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지나친 거리두기는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쇼는 이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삶은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너무 과하게 자신을 보호하면 마음이 둔감해져서 더 이상 경험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굳은 살이 너무 두꺼워져서 부드러운 것을 만져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깊은 감정은 어디에 있고 진정한 연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크리슈네이머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이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은 건강의 신호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인간적인 일상에 맞추는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이고 민감하며 생동감 있는 우리의 본질을 지키는 방식 말입니다. 답은 완전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균형에 있습니다. 충분히 느낄 만큼 취약하면서도 짓눌리지 않을 만큼 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나 무관심에 갇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터 프랭켈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균형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마법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친구여, 비결은 균형에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방패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고통에서 보호해주되 세상과 단절시키지 않는 방패 말입니다. 조화를 찾는 것은 고기와도 같으며 피할 수 없는 고통에서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여전히 여정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배가 서늘해지는 순간에도 느끼고자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의 경험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은 기쁨과 연결의 순간을 보물처럼 누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웃음과 넘어짐을 모두 끌어안으며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쁨의 불꽃을 다시 피우고 싶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합니다. 이는 일상을 조정하거나 평범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잊혀졌던 옛 열정을 되살리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찾거나 당신의 에너지를 높여줄 사람들과 함께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채택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서울 수 있지만 그것이 더 다채로운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앨런 와츠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삶은 끝내야 할 작업이 아니라 춤추는 공연으로 이해해야 한다. 삶과 함께 춤추는 것을 허용하세요. 미지의 것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현실로 이어질 것임을 믿으세요. 기쁨을 다시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깊은 고통의 구덩이에 있을 때 행복은 마치 오를 수 없는 에베레스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알베르 카미, 엘버트 캐무스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겨울 한가운데서 나는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여름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내면의 봄, 이 고요한 힘은 모든 것이 회색으로 보일 때에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삶은 계절의 리듬을 따릅니다. 겨울이 결국 봄으로 바뀌듯 감정적 마비의 순간도 새로운 활력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비결은 내면의 세계를 돌보고 창의성을 탐구하며 우주가 차갑고 황량하게 느껴질 때조차 삶의 도전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점은 얼음을 녹이고 색을 되찾아줄 태양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여, 당신의 행동에는 현실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어둠이 있는 곳에 곧 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삶의 오르내림과 함께 춤추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는 매 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낮은 순간이 없다면 높은 순간의 맛도 덜할 것입니다. 삶의 여정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곡선, 놀라움, 도전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하지만 성장하고 연결하고 의미를 찾을 기회도 가득한 길입니다. 세상이 무미건조하게 보이고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질 때 어쩌면 그것은 멈추고 성찰하며 모든 것을 대하는 방식을 재평가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굳은 살을 벗고 가슴을 열고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호기심을 다시 피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지금 여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컬릴 지브란이 말했듯이 슬픔은 당신을 기쁨으로 준비시켜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에서 모든 것을 격렬하게 쓸어내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삶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선물입니다. 심지어 흐린 날들에도 삶을 소중히 열어보는 것이야말로 의미와 감동,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현실을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색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삶은 그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모든 도전, 모든 상실, 심지어 정체된 순간들조차도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이해로 인도하는 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강력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종종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카얼 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마주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이다. 이러한 내면의 여정은 모든 변화의 기초가 됩니다. 외부 세계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공동으로 창조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의 열쇠는 어려운 순간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에 있으며 그 안에서 고통뿐만 아니라 가능성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저프 캠벨과 같은 많은 사상가들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을 따르는 것, 그가 말한 행복의 길을 따르라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의력은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또는 단순히 공상에 잠기는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창작은 단순히 예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행위입니다. 창작을 통해 우리는 혼돈의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며 세상과 더 깊은 연결을 찾게 됩니다. 클라리서 핑콜러 에스티스는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의적인 마음은 회복력이 있는 마음이다. 그러나 창의력은 진공 상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옥한 토양에서 피어납니다. 이러한 토양을 기르기 위해 현재와 재연결할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명상,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시간, 혹은 단순히 해질녘의 조용한 순간을 즐기는 것들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에카어트 톨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요함은 창의력과 문제의 해결책이 발견되는 곳이다. 동시에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폭풍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불편함은 우리를 중요한 변화로 이끌 수 있습니다. 루미는 모든 감정을 손님처럼 맞이하라 고 말했습니다. 슬픔, 분노, 좌절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메신저이며 우리가 용기를 내어 맞설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전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공동체입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본래 사회적 존재임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연결, 진정성에 기반을 둔 상호 지지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린 브라운은 취약성을 용기의 행위로 설명하며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공명과 치유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은 행동과 수용 사이에서 끊임없이 춤추는 과정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자, 라오트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흐름을 믿고 모든 것이 자신의 시간에 맞게 펼쳐지도록 허락하는 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신뢰이며 길이 흐릿하게 보일 때에도 계속 걸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계절이 변하듯 우리의 흐린 날들도 빛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행복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용기, 진정성, 사랑으로 내딛는 작은 걸음들에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창의력, 회복력, 기쁨이 꽃필 비옥한 토양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한 큰 변화의 힘. 개인적인 변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일상의 혁명을 일으키거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극적인 결정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변화는 종종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변화에서요. 그것은 바로 매일의 습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우리의 여정을 형성합니다. 아토믹 헤빗, 어타믹 헤비츠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스템 수준으로 내려간다. 다시 말해, 비밀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일관된 시스템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의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분만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방해받지 않고 깊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짧은 시간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명확함과 고요함, 그리고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기록하고 감사한 점이나 심지어 좌절감을 적어두는 일기는 감정과 연결되고 일상의 도전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앤 프랭크와 같은 위대한 작가들은 어두운 시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완벽하거나 구조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작하면 됩니다. 또 다른 예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야외에서 짧게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몇 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라도요. 라빈 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날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한다.
작더라도 신체적 움직임은 두뇌의 삶과 적극적으로 연관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는 몸과 마음을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습관들은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도 바꿀 힘이 있습니다. Better Than Before의 저자인 그레친 루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가끔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매번 습관을 실천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작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긍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간단한 습관, 오늘 나의 삶에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는 도전 과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비밀은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첫날에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꾸준히 돌보고 기다리면 그것은 결국 웅장한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당신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강력하고 영감을 주는 결론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론, 오늘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변화를 위한 씨앗을 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큰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단 1분 동안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이디어를 적어보거나 미뤄왔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간단한 행동을 시도해보세요.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함께하며 반성과 행동으로 삶을 변화시킬 여정을 이어갑시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 중요한 대화의 일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유일무이하지만 외로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영감을 주고 지지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